강원도의 여름은 숨이 막힐 듯 더웠다. 8월의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쬐며 리조트의 모든 것을 뜨겁게 달궜다. 지민은 리조트 로비에 에어컨 바람을 쐬며 짐을 정리했다. 남편 민수와 아들 준혁은 이미 수영장으로 달려가 웃음소리를 내며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민수는 준혁을 어깨에 태우고 물속에서 깔깔대며 놀았고 준혁은 아빠 더 높이 를 외치며 까르르 웃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더위에 지친 몸은 수영장 근처 파라솔 아래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선풍기 앞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그녀는 손부채질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같이 놀자. 준혁이 물속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지민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엄마는 여기서 바람 쐬고 있을게. 아빠랑 재밌게 놀아. 준혁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민수는 지민을 향해 장난스러운 윙크를 보냈다. 여보 너무 더워? 저녁엔 시원한 데서 밥 먹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저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리조트 안은 에어컨이 빵빵했지만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후덥지근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민수와 준혁은 물놀이에 피로에 지쳐 방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아 맥주 캔을 따며 말했다. 아 진짜 힘들다. 준혁이는 지치지도 않나 봐. 그는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준혁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만화책을 뒤적이다 눈을 감았다. 지민은 민수의 옆에 앉아 맥주 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당신도 고생했네. 준혁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보람 있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럼. 근데 나 진짜 졸려. 오늘 좀 일찍 자야겠어. 그는 하품을 하며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지민은 민수가 잠든 방을 나와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리조트 방 모래사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달빛에 반사된 바다는 은은하게 빛났다. 밤 공기는 낮보다 선선했고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지민은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민수와 준혁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조금만 걸어볼까?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리조트 밖으로 나왔다. 해변은 예상보다 한산했다. 더위 때문인지 사람들이 일찍 방으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모래사장은 달빛 아래 부드럽게 빛났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려왔다. 지민은 근처 편의점으로 걸음을 옮겼다. 편의점 안은 시원했고 그녀는 맥주캔 2개와 약간의 스낵을 골랐다. 여름밤엔 맥주지. 그녀는 계산을 하며 미소 지었다. 점원은 졸린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늦게까지 해변에 계실 건가요? 오늘 좀 한적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좀 걷다가 올게요. 모래사장에 자리를 잡고 앉은 지민은 맥주 캔을 따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더위를 잠시 잊게 했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저쪽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둑한 불빛 아래에서도 그의 얼굴은 낯익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자는 조심스레 다가오며 말했다. 지민이? 김지민 맞지? 지민은 눈을 깜빡이며 남자를 바라보았다. 대학 시절 2년 동안 뜨겁게 사랑했던 재현이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깊은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 지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재현이?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서 뭐해? 재현은 손에 든 맥주캔을 흔들며 웃었다. 나도 휴가 왔지. 가족이랑. 근데 너는? 혼자야?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남편이랑 아들이랑 왔어. 걔들은 지금 방에서 자고 있고. 그녀는 맥주캔을 내밀었다. 앉아. 같이 마실래? 재현은 망설임 없이 모래사장에 앉았다. 둘은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셨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대학 때 기억나? 그때 우리가 진짜 정신없었지. 재현이 웃으며 말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그때는 매일 밤 새면서 놀았던 것 같아. 지금은 상상도 못해. 둘은 웃으며 옛 추억을 꺼냈다. 동아리에서의 장난,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카페에서의 수다, 그리고 둘만의 비밀스러운 순간들. 지민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다. 맥주 캔이 하나둘 비워질수록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재현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나 결혼했어. 딸 하나 있고. 근데 뭐랄까 좀 바빠서 정신없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 삶이 좀 단조로워진 느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해졌다. 재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그렇게 느끼는구나. 가끔 옛날 생각나. 그때는 자유로웠잖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위험한 울림이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맥주캔은 바닥을 드러냈다. 지민은 취기가 올라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다. 재현의 손이 그녀의 손등에 스쳤을 때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 따뜻함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늦었네. 들어가야겠어.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현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나도 또 보자, 지민아. 그의 눈빛은 묘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지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방으로 돌아온 지민은 잠든 민수와 준혁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여전히 고른 숨을 쉬며 자고 있었고 준혁은 만화책을 손에 쥔 채 꿈나라에 빠져 있었다. 지민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재현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손등에 닿았던 따뜻함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냥 우연이야.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다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강원도의 밤은 깊어갔다. 강원도에서의 휴가가 끝난 후 지민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민수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고 준혁은 학교와 학원 사이를 오가며 밝게 웃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속에는 재현과의 만남이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날 밤 모텔에서의 짧은 시간은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재현의 손길, 그의 숨소리,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자신의 눈빛. 지민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그 순간의 뜨거움이 그리웠다. 그녀는 민수와 준혁에게 미소 지으며 일상을 이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며칠 뒤 재현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지민아, 지난번에 진짜 좋았어. 또 보고 싶네. 지민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답장을 지웠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녀는 결국 답장을 보냈다. 나도 보고 싶어. 그 메시지는 그녀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열쇠였다. 재현과 지민은 다시 만났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카페에서였다.
처음엔 가볍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어때? 바빠? 재현이 물었다. 지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그냥 똑같지. 준혁이 학원 보내고 집안일 하고 당신은? 재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비슷해. 회사 집 애 데리고 놀이터. 근데 너랑 있으면 좀 다르게 느껴져.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재현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민아, 솔직히 말할게. 너랑 있으면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기억나. 지민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나도 그래. 근데 우리 이거 잘못된 거 알지?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에 지민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다시 모텔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민은 모든 죄책감을 잊었다. 재현의 품에서 그녀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지민과 재현은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다. 하지만 점차 만남은 더 잦아졌고 대화는 짧아졌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모텔로 직행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몸만 탐했다. 감정은 점점 옅어지고 육체적인 끌림만이 그들을 묶었다. 지민은 민수와 함께 있을 때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어? 준혁이 묻자 지민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뭐 먹고 싶어? 치킨 시킬까? 준혁은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지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여보, 오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좀 바빠서 그래. 그녀는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자신에게 놀랐다. 재현과의 만남은 중독 같았다. 지민은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다짐했지만 그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그녀는 다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어느 날 재현과 모텔에서 나온 후 그는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민아, 우리 이거 계속 이렇게 할 건가? 지민은 그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재현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나도 너 좋아해. 근데 이게 점점 감정보다 그냥 몸으로 가는 것 같아. 지민은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맞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다. 욕망만 남아 있었다. 1년 만에 그들은 결국 헤어졌다. 재현은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지민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재현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손길, 그의 채취가 자꾸만 떠올랐다. 어느 날 밤 지민은 술에 취해 집 앞 벤치에 앉았다.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겠다고 했고 준혁은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이?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민은 흐느끼며 말했다. 재현아, 나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자꾸 생각나. 재현은 한참 침묵하다 대답했다. 지민아, 우리 그만하자. 이건 우리 둘 다 망가뜨리는 거야.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알았어, 미안해.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민아,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였다.
지민은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방금 통화 다 들었어. 녹음도 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휴대폰을 쥔 채 떨렸다. 민수는 한 걸음 다가오며 다시 물었다. 누구야? 방금 그 남자 누구야? 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수는 지민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집으로 들어가. 얘기해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민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따라 들어갔다. 집 안은 조용했고 준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의 침묵은 집 안을 무겁게 채웠다. 지민은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분노와 슬픔으로 흔들렸다. 녹음 파일의 마지막 음성이 끝난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민아, 이게 다야? 1년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지민은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민수야,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도 갈라졌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내가 너 믿고 준혁이 키우면서 하루하루 버텼는데 너는 날 이렇게 배신한 거야? 지민은 그의 말을 듣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도 몰랐어. 그냥 우연히 시작된 거였어. 멈추고 싶었는데 자꾸 끌렸어. 민수는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우연? 1년 동안 계속 만났으면서 그게 우연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집 안은 정막에 잠겼다. 준혁은 친구 집에서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고 그나마 다행이었다. 지민은 민수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민수야,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당신이랑 준혁이한테 너무 미안해. 민수는 차갑게 웃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지민아. 내가 지금 뭘 해야겠어? 너 말 믿고 그냥 넘어가? 아니면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남자 누구야? 아직도 연락해?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끝났어. 그녀는 재영과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더 이상 감정이 없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 민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표정이 풀리지 않았다. 끝났다고? 그럼 왜 그 남자한테 전화한 거야? 내가 우연히 듣지 않았으면 평생 나를 속일 건가? 지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니야, 민수야. 나 정말 당신한테 다 말하려고 했어. 그냥 용기가 없었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은 어두웠고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지민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준혁이. 그 애가 이걸 알면 뭐라고 할까? 자기 엄마가 다른 남자랑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지민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수야, 제발 준혁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고칠게.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민수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친다고? 어떻게 고쳐? 지난 1년을 돌릴 수 있어? 내가 너 믿었던 시간, 내가 준혁이랑 웃으면서 보낸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 있냐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지민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냥 재현이 만났을 때 내가 나로 돌아간 것 같았어. 당신이랑 있을 때는 좋은데 가끔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게 너 변명이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그럼 나는? 내가 너랑 준혁이를 위해 매일 회사 다니고 집에서 웃으면서 밥 먹고 주말마다 준혁이 데리고 공원 가는 건 뭐야? 그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야?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민수야.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야. 준혁이한테도 최고의 아빠고. 내가 잘못한 거야.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제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아 머리를 손으로 감쌌다. 지민아,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너 말 듣고 있으면 화가 나다가도 내가 우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근데 너 믿을 수가 없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어떻게 믿어? 지민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뺐다. 지금은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그날 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지민은 침실에서 혼자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민수의 상처받은 얼굴,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준혁이의 천진난만한 미소.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가족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깨달았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자 눈물이 다시 흘렀다. 사진 속에서 민수는 준혁을 어깨에 태우고 웃고 있었고 지민은 그 옆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지민은 부엌으로 나가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민수야, 우리 얘기 좀 더 할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민아, 나 지금 회사 가야 해. 오늘 좀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민수는 아무 대답 없이 집을 나갔다. 준혁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지민은 평소처럼 그의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을 준비했다. 엄마, 아빠 오늘 좀 이상해. 아침에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준혁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지민은 심장이 덜컥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가 좀 바빠서 그래, 준혁아. 오늘 좀 피곤하셨나 봐.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지민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죄책감에 휩싸였다. 이 애한테까지 상처를 줄 순 없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며칠이 흘렀다. 민수는 지민과 거리를 두었다. 그는 여전히 다정하게 준혁과 놀아주었지만 지민과는 꼭 필요한 말만 나눴다. 지민은 그 침묵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잠든 후 지민은 거실에서 민수를 기다렸다. 그가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야, 우리 진짜로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나 당신 잃고 싶지 않아.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민아, 나도 너 잃고 싶지 않아. 근데 지금은 너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시간 좀 줘.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지민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재영과의 짧은 끌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 그녀는 민수의 신뢰를 되찾고 싶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 수 없었다. 지민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창밖으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는 지민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1년 동안 자신을 속인 그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지민은 매일 애원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민수야, 제발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민의 눈물 어린 목소리는 민수의 귀에 닿았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지민아, 너 말 믿을 수가 없어. 1년 동안 날 속였잖아. 민수는 차갑게 대답하며 그녀와의 대화를 끊었다. 그는 준혁을 위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상처가 끓어올랐다. 밤마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지민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애원했지만 민수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땀에 젖어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은 떨렸다. 이게 뭐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어두운 거실에서 그는 지민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메시지 앱을 열어 재현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번호를 복사한 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재현의 이름을 검색했다. 재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쉽게 찾았다. 그의 프로필은 가족 사진으로 가득했다. 아내 수진과 딸 할인이 웃고 있는 사진들.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 남자가 내 가정을 이렇게 망쳤어. 그는 수진의 계정을 찾아 메시지를 보냈다. 강원도에서의 만남, 1년 동안의 비밀스러운 만남, 그리고 그날 밤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그는 녹음 파일을 첨부하며 말했다. 이걸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제 아내와 당신 남편이 한 짓을. 며칠 뒤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이게 사실인가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녀의 메시지는 떨림이 묻어났다. 민수는 차분히 답했다. 수진 씨,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 파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진은 곧바로 전화로 연락해 왔다. 민수 씨,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인이 때문에라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담담히 말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재현 씨가 저희 가정을 망쳤어요.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민수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현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민과의 통화 녹음, 재현과의 메시지 기록, 그리고 수진이 제공한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했다. 법정에서 재현은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민이 먼저 연락했다고요? 저도 그냥 끌린 거예요. 그의 말은 힘없이 들렸다. 판사는 민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현은 민수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수진은 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민수는 법정에서 승소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지민에게 소송 결과를 말했다. 재현이 소송에서 졌어. 위자료도 받았고.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민수야,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민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민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재현이 망가진 건 당연한 대가야.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끝인 거야? 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모르겠어. 준혁이 때문에라도 당장 이혼은 안 할 거야. 하지만 너랑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날 밤 민수는 다시 소파에서 잤다. 지민은 침실에서 혼자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꼈다. 재현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민수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 준혁이 방에서 웃으며 만화책을 읽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내일 공기놀이 같이 할까? 준혁의 천진한 목소리에 지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준혁아. 내일 같이 놀자.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재현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리로 끝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지민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답을 찾지 못했다. 준혁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민을 바라볼 때마다 배신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빠, 내일 축구할까? 준혁이 거실로 나와 물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 내일 아빠랑 축구하자. 그는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로 남고 싶었다. 지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을 알았다. 민수의 차가운 눈빛, 재현의 무너진 삶, 그리고 수진의 분노.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창밖으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민수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민은 민수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재현을 상대로 한 소송이 끝난 후 그녀는 민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왔다. 김지민 씨, 저 재현의 아내 수진이에요. 변호사 통해 연락드릴게요. 지민은 메시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수진이 보낸 후속 메시지는 단호했다. 당신 때문에 제 가정이 망가졌어요. 상간녀 소송 준비 중이에요. 지민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무슨,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며칠 뒤 지민은 변호사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다. 수진은 민수가 제공한 녹음 파일과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지민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지민아,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민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민수야, 제발, 나도 피해자야. 당신이 수진한테 다 말한 거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피해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이제 와서 피해자라고 하지 마. 소송 소식이 민수의 부모님에게 전해진 건 그 주말이었다. 민수의 부모는 갑작스럽게 집으로 찾아왔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수의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지민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소송까지 당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집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민수의 아버지도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민수야, 이런 여자를 왜 아직 집에 두고 있는 거냐? 당장 이혼해.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혁은 방에서 나오려다 어머니의 고함에 놀라 다시 문을 닫았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민수가 나서서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진정?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게 저 여자야. 준혁이한테도 창피한 줄 알아.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민수의 어머니는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다. 죄송하다면 다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수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다. 민수야, 더 이상 끌지 말고 정리해. 이런 여자랑 어떻게 같이 살아? 그날 밤 민수는 지민과 마주 앉았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지민아, 우리 이혼하자. 지민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민수야, 제발 준혁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줘. 그녀는 애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준혁이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어. 근데 더 이상 못해. 너 볼 때마다 그놈 생각나. 지민은 흐느끼며 말했다. 나 당신 사랑해. 정말이야. 민수는 차갑게 웃었다. 사랑? 사랑하면서 1년 동안 날 속였어? 이제 그만하자.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수는 준혁의 양육권을 주장했고 지민은 반대할 힘조차 없었다. 법정에서 수진의 소송도 진행되었다. 지민은 변호사를 통해 방어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인해 지민은 가진 돈의 대부분을 잃었다. 민수는 준혁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지민은 갈 곳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시골집은 낡고 허름했다. 지민의 부모님은 그녀를 받아주었지만 따뜻한 환영은 없었다. 어머니는 매일 잔소리를 쏟아냈다. 너 때문에 우리 얼굴에 먹칠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우며 지민을 외면했다. 지민은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근데 나도 너무 힘들어.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어머니는 냉랭하게 대답했다. 힘들어? 너 때문에 민수랑 준혁이가 더 힘들지. 정신 차려, 지민아. 지민은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과 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작아졌다. 가끔 준혁에게 전화했지만 민수는 통화를 짧게 끊었다. 엄마, 잘 지내? 준혁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지민은 그의 목소리 뒤에 숨은 어색함을 느꼈다. 응, 준혁아. 엄마 잘 지내. 너는 아빠랑 재밌게 지내지?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다. 준혁은 짧게 대답했다. 응, 재밌어. 아빠가 축구도 같이 해줘. 통화가 끝나면 지민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다. 밤이면 지민은 좁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골의 밤은 고요했고 별빛만이 어둠을 채웠다. 그녀는 재영과의 짧은 만남이 가져온 파장을 떠올렸다. 그 순간의 끌림이 그녀의 가정을, 그녀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민수의 차가운 눈빛, 준혁의 멀어진 목소리, 그리고 부모님의 비난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지민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준혁의 웃음을 떠올렸다. 그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스쳤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할지는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